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대에서 7대 여성 8명이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범죄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을 자세히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 3차 사건에서는요, 여타 다른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범인의 특이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전환점이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팬티에 머리 씌우기, 재갈, 그리고 이제 결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이 부분이 특이한 행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또 주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단연코 그거는 특이한 행동이 아니다. 3차 사건 파일을 보면요,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 행동이 3차 사건의 핵심이며 범인의 성격 그리고 이놈의 폭력성을 여실히 나타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건 파일을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건명 화성 3차 사건. 화성 3차 사건부터 연쇄 사건으로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사건이 일어난 지 53일 만에 다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사이에 그 미수 사건 12일 만에 이제 발생하였다. 범인은 12일 전에 미수 사건 여성이 이제 도망갔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매우 이제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인지를 이제 파일을 보면서 이제 추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 사이코패스들이 스트레스에 약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화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측을 하고. 피해자 권모씨 24세 태안읍 안영리. 발생 날짜는 1986년 12월 12일 금요일 밤 10시 30분 버스를 탄 후 실종이 되었다. 발생 시간은 11시 20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다. 당시 행적은 오후 7시쯤 수원에서 남편을 만난 뒤 혼자 화성 태안읍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0시 30분에 수원시 세류동 이태리 제과점 앞에서 버스를 탄 후 안영리 삼거리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가다가 밤 11시쯤 실종된 것을 추정한다. 24세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아 새댁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당시 날짜는 날씨는 이제 맑았다. 발견 날짜는 1987년 4월 23일 오후 2시경 발견되었다. 실종된 후 이제 132일 후에 발견되었다. 겨울에 실종된 후 이제 봄에 발견이 되었다. 발견 장소는 343번 지방도로 인근 마을에 있는 집 근처 태안읍 안영리 화신기업 원료창고 옆 축대 밑에 수로 물 흐르는 곳, 담 밑에 이제 물 흐르는 곳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두고 흙이랑 잡초로 덮었다. 최초 발견자 땅 주인이 농사를 지려고 이제 물꼬를 틀려고 봄에 삽으로 농고랑을 이제 홀프다가 이제 파고 있다가 그러던 중 삽 끝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흙을 들춰보니 권 씨의 이제 사체를 목격하게 되었다. 현장에는 목장갑이랑 피해자와 같이 묻혀 있었다. 현장의 지리적 특성 343번 지방도로를 따라서 발생을 했고 1차 사건과 동일한 태안읍 안영리에서 이제 발생을 하였다. 그리고 2차 사건은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태안읍 안영리 피해자 권모 씨는 태안읍 안영리에 있는 이제
자기 집에서 불과 이제 50m 남겨둔 지점에서 살해되었다. 집에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살해되었다. 대명 방법, 집 근처 50m 다다랐을 때 잠복해 있던 범인에게 기습을 당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현장의 특징은 백골 상태라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다. 유류품 상태는 핸드백도 함께 매장이 되어 있었다. 살해 방법은 스타킹으로 목을 죄인 교살. 그러니까 한쪽 스타킹으로 이제 목을 감아서 이제 살해하였다. 수법의 특이점, 팬티가 머리와 얼굴에 이제 씌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박, 스타킹 하나로 양손을 이제 결박을 했다. 재갈, 하이 네이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 재갈을 물렸다. 하이 네이. 하이 네이? 그러니까 내복이라는 얘기겠죠. 내복. 그러니까 스타킹이나 팬티 같은 걸로 재갈을 물릴 때는 입에다 꾸겨 넣지만 재갈을 물렸다는 거는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겠죠. 뒤로. 강간의 흔적, 성폭행 흔적이 검출되었다. 130일 만에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을 수는 없다. 130일 거의 4개월 만에 발견했는데도 이제 성폭행 흔적을 찾을 수가 있을까? 신체 훼손, 현장의 그 피해자의 모습은 이제 부패가 너무 심해서 형체조차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 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이제 피해자가 어떠한 가해를 당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 백골화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겠죠. 복장 상태는 이제 완전 나체, 저항 흔적은 이제 부패로 이제 확인이 불능. 시체 유기 방법은 이제 옷과 잡초로 덮어서 이제 논둑, 담벼락, 수로 속에 이제 유기, 분실 유품, 기록이 없다. 증거품, 거들 7분의 2, 7분의 2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겨울에 입는 여자들 그 네이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티, 음모, 그리고 목장갑, 약간의 그 모발, 그리고 핸드백, 기타 몇 점의 소지품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목장갑이 같이 묻혀 있었다. 범인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 증거품이 불검출되었다. 12월 추울 때이기 때문에 범인은 장갑을 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 근데 목장갑은 저는 범인의 것이 이제 아니다. 증거품 감정 결과 모발을 검사해 보니 이제 A형이 나왔는데 권 씨의 경우 이제 혈액형이 역시 A형이었다. 권 씨의 머리카락일 확률이 높다. 팬티에서는 정액이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혈액형을 판정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목장갑에서 이물질이 이제 불검출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적인 상세 내용이고요. 이제 사건의 개요는 권 씨는 1986년 12월 12일 오후 7시경 남편이 다니는 직장 근처인 수원시 세류 이동 모 제과점 앞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했겠죠. 밤 10시 30분쯤 혼자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이제 안녕리로 이제 왔겠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했다. 남편이 그날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즉 당일 남편은 집에 없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안타깝게도 그날 이제 저녁 먹고 아내를 버스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제 그게 아내를 본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 뒤 아내는 이제 실종이 되었고 범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1차 사건, 2차 사건과는 다르게 독특한 범행 수법을 남겨두었다. 피해자가 입던 거들로 이제 재갈을 물리고 이제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을 하고 다른 한쪽 스타킹으로는 피해자를 목을 졸라 이제 살해했던 것.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팬티를 얼굴에 이제 씌웠다.
독특한 수법을 남겨두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차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사건에 대한 저 개인적인 사건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의문점 1. 한겨울에 범인의 도주로 피해자는 10시 30분에 버스에 탔다. 그러면 수원에서 안녕리까지는 이제 50분 정도를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11시 20분쯤에 범인이랑 조우를 했다는 얘기죠. 대면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시 20분에 범행을 만났다. 그러면은 범행을 11시 20분 넘어갔을 텐데 최소한 30분은 했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범인은 밤 12시쯤에 집에 어떻게 갔을까? 한겨울에 12시 넘어서 집에 어떻게 갔을까? 의문점 2. 함께 발견된 목장갑. 경찰은 목장갑을 이제 범인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바보가 시신을 유기할 때 썼던 장갑을 같이 묻어두는가? 시신이 빨리 발견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 빨리 발견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장갑을 묻어두느냐. 저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범인의 보험이었다. 목장갑을 함께 묻어둔 것은 속임수일 것이다. 고의로 묻어둔 것이다. 사이코패스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사건 전에 일어났던 7건의 그 사건에서는, 연쇄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놈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는 놈이었다. 목장갑을 끼는 놈이 아니었다. 의문점 3.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외길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 내린 새댁, 그리고 새댁의 집 앞에서 이제 50m 전,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없었다. 새댁, 외길, 집 앞, 남편은 없다, 잠복했다. 갑동이는 항상 얘기하지만 집을 트롤링을 했다. 의문점 4. 팬티가 머리에 씌워져 있고 입에는 거들로 재갈, 네이로 재갈, 그리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 그리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가지고 교살. 범인의 이 특이한 수법과 양태가 3차 사건에서 나왔다고 이제 경찰들은 말을 했으나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연쇄관광 7건의 사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연쇄관광 7건 할 때 이 수법이 나와요. 동일한 수법이. 이거는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연쇄강간할 때 이미 얘는 완성이 돼 있었어요. 이 수법 자체가. 근데 이 수법이 다시 등장을 했을까? 왜 3차에서? 1차에서 2차에서는 없었는데 왜 3차에서는 다시 이전에 했던 그 수법이 나왔을까? 그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최대한 변태성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목숨을 이제 손에 쥐고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그 쾌감?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2차 사건에서 그 여성을 특이하게 매듭을 다 풀어주고 옷을 다 벗겨서 이제 농수로에다 넣은 걸 갖다가 제가 관에다가 넣는 것 같은 그런 장래 의식을 취해가지고 좀 범인과 그 여성과의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는데, 근데 이건 반대야. 3차 사건. 3차 사건은요, 좋아했던 감정이 아니라 미워했던 감정.
미워했던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수법이 나왔다. 그리고 의문점 5. 전리품을 챙겨갔을 것인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이 모든 사건들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10건이면 10건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 상황에 따라 가져갈 때가 있고 가져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집안을 뒤져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가요. 갑동의 이 전리품은 지금 제가 3차 사건 영상이잖아요, 이게. 나머지 사건까지 해보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갑동이 지라고 이제 다른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겠나 싶은데, 단지 이제 증거와 의심이 되는 정황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 이 화성 사건의 그 파일 내용을 보면요, 너무 허술해.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정황을 좀 세세하게 나와 있으면 한번 좀 보겠는데, 아직 그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의문점 6번째, 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후 범행했다. 2주 된 다음에 이제 범행한 거잖아요. 3차 사건은 금요일 밤 11시예요. 그리고 이제 12일 전에 일어난 미수 사건이 일요일 밤 9시. 그 일요일 밤에 집에서 교회를 간다. 교회 가는 걸 알았다. 일요일날 교회를 가나봐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리고 나라면은 12일 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생존자가 있어. 근데 경찰이 깔렸단 말이야. 근데 또 범행을 하러 10일 만에 밤늦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잠복을 해? 나는 못한다. 겁나서. 잡힐까봐. 근데 이놈은 했어. 자, 왜 했을까? 아니, 나갔다가 꽁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했어. 해서 성공을 했어. 무엇이 놈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줘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가?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리고 의문점 7. 언제 죽였을까? 물론 성폭행 후 죽였겠죠? 노상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갔겠죠? 얘는 항상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성폭행한 장소와 유기 장소가 같을까? 또는 성폭행은 다른 데서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유기하려고 유기 장소로 옮겼을까? 한겨울에 12월 12일이야. 너무 추워. 의문점 8. 성폭행을 했을까? 12월 12일 밤 11시경이야. 한겨울? 엄청 추울 텐데? 거기다 지방이야. 화성이야. 노상에서 성폭행을 해? 겨울이라 가지고 풀도 없어가지고 바닥이 딱딱할 텐데? 한겨울에 그 추운데 노상에서 발기가 돼? 그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겨울에 노상에서 찬바람이 부는데 발기되는 게 쉽나? 그래서 찬바람을 피하려고 공장 그 축대 담벼락을 이용을 했다. 그 담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로 안에 들어가면은 또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대 및 수로를 선택하지 않았나. 의문점 9. 매듭을 한 채로 묻었다. 2차 사건에서는
매듭을 다 풀어주고 농수로에 넣어주잖아요. 3차 사건에서는 정반대다. 너무 정반대예요. 2차와 3차는 매듭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묻었다. 3차 사건은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2차 사건에서는 범인이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왜 3차 사건 이 세대한테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거 2차는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 3차는 미워하는 감정이 느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세댁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까? 의문점 10. 왜 묻었을까? 한겨울에 힘들게. 1번 겨울에 찬바람을 피하려고 담벼락이랑 수로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냥 거기서 일 저지르고 다른 사건처럼 그냥 덮은 것 뿐이다. 2번 아니다. 피해자랑 뭔가 다툼이 있어서 의도치 않은 접촉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유기를 했다. 왜 묻었을까? 이놈 귀찮은 놈인데. 의문점 11.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3차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2일 후에 4차 사건을 저지릅니다. 아니 왜 2일 만에 3차 사건이 만족을 못했나? 아니면 4차 사건의 그 여성을 그 기회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나? 왜 2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지? 이 다른 사건들까지 쫙 보면요, 공백기가 규칙적으로 있어요, 이 범인이. 근데 3차에서 4차만 2일이야. 왜 2일 만에 했을까? 여기까지가 제가 의심하는 부분의 이제 최대치입니다. 내용 중에 그 특이한 행동 한 가지를 찾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찾으신 분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4차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